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1일 신림 2구역 조합의 총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조합 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다 카톡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히 어려웠던 게 8호 안건입니다. 이 8호 안건은 조합원들이 재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조합원들한테 묻는 거여서 8호 안건 중에 1안이 있고 2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한테는 현재 1안을 선택할지 2안을 선택할지 이거를 물어놓은 상태인데요. 이거를 결정하려면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 총회가 끝났을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면 그 결과 때문에 득을 보거나 혹은 득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자기가 얻어놓은 이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결과 때문에 자기의 이권을 상실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기존에 우리가 2000년대 그 관리처분인가 할 때 어떤 우리 조합원들한테 분양이 됐는지 하고 요번에 새로 이제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백일형은 기존 건축은 74대를 건축을 했고 조합원 분양은 74대대 전부 됐습니다. 100%죠. 84A 같은 경우 84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38, 105를 건축을 했는데 이것도 100% 조합원 분양이 됩니다. 59A에서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50세대인데 240세대 분양이니까 여유가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59D 타입하고 T 타입 합쳐서 89세대를 건설했고 이 중에 68세대가 조합원 분양이 되는데 59 특히 T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테라스 타입이어서 인기가 좋았는데 총 42세대를 건축한다는데 39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조합원 분양을 신청했을 때 조합원들이 권리가액에서 저 중간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 커트라인이 얼마냐면 101 타입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이었어요. 84A 같은 경우에는 1억 200만 원인가 그랬고요. 84B 타입은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59AC하고 59 타입은 모조리 미달이어서 원하는 대로 다 분양이 됐어요. 1순위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었던 101 타입하고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잘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잘렸을 때 이게 예상외로 많이 낮은 금액에 이분들이 이제 분양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확정이 됐던 분한테는 상당히 좋았죠. 자, 그런데 요번에 건축세대가 변경이 되면서 101형이 83세대로 해서 9세대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101 T타입이 없었다가 하나가 생겨서 한 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늘어난 거는 사실은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죠. 문제는 이제 여기 84A하고 59D T타입에서 발생을 합니다. 84A 타입 경우에 238세대를 짓고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변경된 게 232세대로 6세대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59D하고 T타입 중에 특히 테라스 타입이 인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테라스 타입을 신청했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 테라스 타입에 만족을 느껴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라스 타입을 선택했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모두 다 39세대 모두 분양할 수 없게끔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8호 안건에 물었는 거는 1안은 과거에 이렇게 됐던 걸 깡그리 무시하고 전부 새로 하자라는 얘기고요. 2호 안건은 기존에 101 타입, 84 타입, 59 타입 이렇게 해서 조합원 분양이 확정된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238세대 6세대 줄어든 이분하고 여기에서 줄어든 39분 D타입을 또 선호하는 분이 있었으니까 합의 68분에 대해서 그 타입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거에 우선권을 주자. 그래서 1안은 우선권이 1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은 같은 타입 안에서. 그리고 2순위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신청했다가 딸린 사람이 이거를 신청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신청했던 사람이 이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1순위한테 우선 배정을 해주고 남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해주겠다는 그런 안건이에요. 2호 안건이. 자, 그러면 자, 일단 1호 안건이 선정이 되면 자기가 혜택받은 사람이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 1호 안건이 선택이 되면서 무너졌던 사람은 분명히 소송을 불사할 겁니다. 그렇게 의사 표현하신 분이 실제로 있었죠. 자, 2호 안건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뭐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1+1을 신청했다가 하나만 된 사람이 있어요. 1+1을 신청할 때 요거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거 중에 하나밖에 안 된 사람. 그런 경우에는 나 요번에 그러면 어차피 안 되니까 이걸로 갈래, 100일 타입으로 갈래 할 수도 있고요. 이거 두 개를 신청했는데 하나가 안 돼서 그러면 나 그냥 이걸로 갈래, 혹은 이걸로 갈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우선권을 같은 타입 이 사람한테 먼저 주니까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서 이거 신청을 했어요. 이거 플러스 이거 신청한 사람이 이거 안 하니까 하나만 됐으니까 나 그럼 이거 할래 갔을 때도 이 100일 타입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중에 누군가 바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00일 테라스 타입이 난 마음에 들어 신청을 했을 때 거의 될 일이 없어요. 그 종전 자산 가치가 아주 높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 8호 안건의 2번안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번 기회를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선권을 상당 부분 양보를 하고 두 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못 움직이게 됩니다. 불안해서. 왜? 내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를 가고 싶은데 떨어지면 여기로 갑니다. 그 책자에도 그런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보장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욕심을 내서 넘겨와서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8호 2호 안건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들었는데 이건 확인은 안 했는데 들었습니다.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똑같이 이렇게 재분양 신청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2호 안건에 이거를 절충을 했어요. 어떻게 절충을 했냐? 대전제 1. 일단 기존 분양은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왜? 됐으니까. 존중을 해주는데 금액이 적어서 잘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잘려요. 이 사람들하고 이번 기회에 분양을 새로 할 사람, 그러니까 잘린 사람, 그 다음에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동일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 흑석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호 안건이 1안하고 2안이 있는 게 아니고 3안이 있어서 3안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없이 이렇게 기존 분양을 존중하고 잘린 사람들하고 새롭게 신청할 사람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시키는 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 조합은 8호 안건에 이런 3호 안건,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8호 안건 결과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일단은 수긍하고 가겠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분들이 분명히 소송을 제기할 걸로 우려가 돼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조합의 사업이 지금 안 그래도 1년에 120억씩 이자가 쓸데없이 나가는데 또 몇 개월이라도 지연이 될까봐 그런 염려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해하시고 오늘 8호 안건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